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은 GDP 세계 3위의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그 하락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리서치 회사들에서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들만 내놓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위기론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안 될 것이라는 인식들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내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하루가 멀다 하고 충격적인 발표만 내놓으며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이런 와중에 아베는 독도 기념관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아베 부인인 아키에 여사는 아베와 함께 영화 보고 드라마, 골프를 즐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낙타를 타고 아라비아 로맨스 놀이에 빠져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끌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 회사들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일본 지바현에 있는 의료법인 지하루회는 지난해 3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이유는 일손 부족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혈액투석 클리닉인 사쿠라 클리닉을 운영하던 이 회사는 2018년 3월 사쿠라 클리닉 나리타를 신설해 사업 범위를 가정 방문, 진료 및 유료, 양로원으로 넓힐 만큼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당장 일할 의사와 직원을 구하지 못해 클리닉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신사업 차입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 확장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파산 절차에 들어가 미야기현 운송회사 센토물류 역시 일손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해상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대형 트레일러를 운전할 기사를 구하지 못해 매출이 쪼그라들면서 도산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이처럼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일본에서는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몰락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 상공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손 부족 도산이 426건을 기록해 2013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10.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손 부족 도산은 기업이 경영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직원이나 경영자를 확보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산 사유를 세세히 보면 직원의 이직이나 독립 등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직원 퇴직형 도산이 44건으로 전년보다 83.3% 늘었습니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구인난형 도산도 전년보다 32.3% 늘어난 78건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찾지 않는 건설업이나 운수업, 보건복지업에서 이런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인건비를 올리다 버티지 못한 인건비 상승형 도산은 34건으로 전년보다 30.8% 늘었습니다. 도쿄 상공리서치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도산하는 경우는 감소한 반면 다른 유형의 도산이 늘고 있는데, 특히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생 노동성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15년 7,728만 명에서 2065년 4,529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약 64만 명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청은 2025년이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2나 되는 245만 기업의 경영자가 70세를 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27만 곳은 후계자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폐업할 경우 일자리 650만 개가 사라지고 GDP는 22조엔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중소기업의 대폐업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몰락해가는 일본 경제에 아베 정부가 재발등을 찍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불화수소 전문업체인 모리타 화학공업이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를 한국에 수출했습니다. 모리타 화학은 한국 불화수소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글로벌 기업인 듀폰이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생산 시설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듀폰과 같은 움직임이 늘어나면 일본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듀폰은 8일 한국에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개발 생산 시설을 짓기로 확정하고 약
325억 원 규모의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듀폰의 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수입 기업보다 일본 수출 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대체 공급선 발굴뿐 아니라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한국이 반도체 등 원료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박차를 가하는 대일 의존도 축소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장치 부문에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역대 정권이 오랜 기간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작년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후 한국 정부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한 결과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달 초 한국화학업체 솔브레인을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이 업체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요 대부분을 충족한 설비를 갖췄다는 당국의 발표를 함께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한국 정부가 과거 19년에 걸쳐 5조 4천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국산화를 실현하지 못했으나 일본이 작년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후에는 한국 대기업이 먼저 탈일본을 위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소재나 부품 개발에 필요한 시험이나 평가를 위해 대기업의 생산 라인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웠고 이런 분위기가 국산화의 걸림돌이 됐으나 이번에는 많은 대기업이 생산 라인을 개방한 게 유효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이후 한국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매년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주요 세 품목을 포함한 20개 품목을 1년 이내 80개 품목을 5년 이내에 국산화하거나 일본 외 지역에서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점에도 신문은 주목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로 반도체라는 한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탈일본은 속도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그동안과는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본 상품 불매운동 열기도 식을 줄을 모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통계를 보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7월 마이너스 7.6%, 8월 마이너스 48%, 9월 마이너스 58%, 10월 마이너스 65.5%, 11월에도 65.1%로 급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오카자키 타케시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니 이 사람 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할까요? 불매운동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하던 사람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네요. 빨리 철수 준비나 하세요. 아니면 적자 보면서 계속 하시던가요. 그렇다면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한국에 반성문이라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도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국회 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대폭 확장해 재개관했습니다. 신설한 지 2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 4개의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 전시관을 가스미 가세키의 미쓰이 빌딩 1, 2층에 새로 열었습니다. 2018년 1월 문을 연 구 전시관은 히비야 공원 안에 시세이 회관 지하 1층에 있었고 전체 크기도 100제곱미터에 불과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이곳이 좁고 일반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통행이 많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아카사카와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670제곱미터 크기로 재개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간 출입구부터 큼직한 글씨로 다케시마 1953년 여름부터 현재 한국의 실력에 따른 불법 점거라고 써놓았습니다.
한국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영토 주권 전시관 확대 재개관은 아베 정부가 독도를 비롯한 영유권 문제에 더욱 강경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도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유적지에서 웃으면서 낙타를 타는 모습을 놓고 일본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동을 방문해 일본의 외교적 역량을 극대화시켰다고 응원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관광 가서 아라비아의 로맨틱 드라마 찍고 있느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에는 자위대원들은 목숨을 걸고 중동 파병되는데 아키 여사는 낙타 타고 유랑한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문화부 장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아베 총리와 아키의 여사는 우리의 역사적인 환영을 받았다는 글과 함께 공개한 것입니다. 위중한 시기에 중동까지 가서 한가하게 낙타나 타며 놀다니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놀이를 만끽하고 있네요. 두 사람 모두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으로 해외여행 가서 낙타 타고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군요. 라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 부부의 행보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낙타 타는 거 재밌어요? 아베씨는 정말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욜로족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골프, 영화, 넷플릭스, 드라마, 낙타까지 타면서 나라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지금처럼 재미있게 사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목표로 한 운동, 다이어트, 금연, 취업 등 계획하신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새해 목표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을 아껴주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길, 가장 당신답게 살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